자, 개념학습 2-1에 그 화학 전지에서의 그 양극과 음극의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 그 금속의 그 이온화 경향이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 우리가 그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이 이 금속의 그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대요. 자, 이 상대적이란 말의 뜻은 뭐죠? 절대적인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금속이 무조건 음극이 되거나 어떠한 금속이 무조건 양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속과 어떤 금속이 만났을 때 이게 음극과 양극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자, 그건 이온화의 어떤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체적으로 자, 이온화 경향이 큰 쪽이 음극이 되고 이 작은 쪽이 양극이 되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온화 경향의 그 정도는 이 반응열이 클수록 크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이온화 서열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화학 전지란 자,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건전지가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화학 전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건전지는 화학 전지의 한 종류로, 자,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춰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음극, 양극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뒤바뀌게 되면 전류가 통하지 않죠. 자, 이는 화학 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난 쪽을 뭐라고 하고요? 양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자, 잃는다는 것이다. 자, 쉽게 하면 음이온. 자, 전자를 빼앗기고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얻는다는 것이. 자, 반대로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전자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뭐야?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은 양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극과 음극을 올바로 맞춰야 될 겁니다. 이 화학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온화 경향이란 말은요,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 자, 이것을 우리 이온화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자,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돼버려요. 자, 양이온이 된다는 건 결국 뭐요? 음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아연판하고 구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아연판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극이 될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묽은 황산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서 자, 전극으로 삼으면 이때 화학전지가 되는데, 자,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연 부분이 이 구리 금속보다는 조금 더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아연판 표면의 아연 전자는 양이온이 되고, 자, 달리하면 결국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자,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냥 전선으로 봅시다. 이 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해서 결국 뭐야? 이 부분은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류는 이 전자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이 구리판이 음극, 양극이 되고 반대로 아연판이 음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아연판하고 은판의 여기서 이온화 정도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아연판을 지금 이렇게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은판으로 바꿨어요. 그럼 구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은판에 은 있죠? 이 두 개의 어떤 상대적인 이온화 경향을 봐야 되겠네요. 자, 황산 용액을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꾼 후에 자, 구리판과 은판을 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자, 이 경우는 지금 구리판이 더 이온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판이 뭐로 바뀌어 버렸어요? 음극이 돼버리고 바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음극이 되고, 자, 은판 이것은 지금 양극이 일어났으니까 환원 반응에 의해서 양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는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화학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영의 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했어요. 자,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금속은 결국 아연과 구리가 만났냐 아니면 구리와 다시 은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반응열이란 개념을 썼네요. 자,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수화 이온이 될 때, 이 수화가 된다는 말은요, 어떤 그 금속의 뭐가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에 자, 지금 이 물이 둘러싸는 형태, 이걸 우리는 수화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자, 이루고 있고요. 금속은 주로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되는데, 이때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해서 떨어져 나와야 이 개별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네요. 이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 아연 이 금속에서 이 N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이뤄서 아연 이온이 됐대요. 이건 이가 양이온 이렇게 얘기하죠. 자, 결국 전자가 지금 두 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가 양이온 이렇게 보시고요. 이 반응은 결국 열 에너지, 보통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열 이게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속에서는 자,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금속이 자, 여기서 결국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때 열을 필요로 하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이걸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후에 아연 이온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이제 수화가 일어납니다. 수화라는 것은 물로 둘러싸이는 거라고 했죠. 자, 이 반응에서는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을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이걸 발열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이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 자, 이때 자, 흡열 반응의 열과 그다음 발열 반응의 열을 합한 값, 자,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반응열은 자, 부호를 표시하여 붙여갖고 표시를 하는데 보통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지금 양의 기호로 표시하고 자, 흡열 반응이 이럴 경우는 이것을 음의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크면 클수록 모두 커진다고요. 자, 이온화의 경향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이 발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 그리고 흡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온화 서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속에 먼저 더 이온화가 잘 일어나는지 이걸 차례차례 이렇게 보통 이 칼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잘 일어나고 이온화가 은 같은 경우나 구리는 잘 안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달리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이온화 서열에서 서열이 잘 일어난다는 것,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그것이 음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컸다. 그러면 이것은 양이온, 바로 음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온화란 말은 결국 어떤 자, 원자 내지 분자가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되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반대인 경우도 얘기하긴 하는데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잃은 경우 이걸 이온화로 보고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온화 경향이란 말은 자, 어떠한 그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하는데 자, 쉽게 양이온이 되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본문 안에서 자, 아연이 가장 이온화 경향이 컸죠. 자, 그다음이 이 구리, 그다음이 은, 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올수록 이 부분이 자, 뭐가 될 가능성? 자, 음극이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것은 이렇게 양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아랫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수용액 속에 금속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때
이 어떤 금속의 원자가 이 결정에서 금속 결정에서 떨어져 나올 때, 자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지금 열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이것이 금속 원자 이온이 자 전자를 지금 잃은 상태 이걸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수화가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을 거꾸로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자, 우리가 금속의 어떤 이온화 경향과 이 반응열,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음극, 양극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금속 A를 봤더니 발열의 어떤, 자, 반응열이 이것도 큰 것 같고요. 자, 이온화 경향도 지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되고? 음극이 되겠고, 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이 반응열이나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 B는 결국 양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